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녹음했던 파일이 사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재녹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7월 24일 주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그간 이제 반등 랠리를 계속 기원하면서 빨간색을 했지만 이제는 조정을 한번은 어떻게든 살짝 받고 가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파란색으로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빅스를 막 살 수는 없고요. 추가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더 투자를 해서 아마 이번에 익절이 가능하면 익절 조금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익절하고 3분의 1만 다시 유지하는 거죠. 그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중간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재밌는 거는 미국 시장 올라갔고 떨어졌는데요. 빅스는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거에 가까운 거고요. 빅스가 극대화되는 거는 시장이 가들짝 놀라가지고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한 방향으로 쫙 갈 때 빅스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손들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했던 큰 손들도 지금 약간은 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급락하고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아요. 그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반등 랠리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반등 랠리라고 해봤자 맥스 340일 것 같고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진짜 악재가 사라지는 호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이제 금리 인상, 이거 양적 긴축이 가장 문제고요. 그러니까 돈이 축소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건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했던 사람들도 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하고 인버스 많이 사면 결국엔 주가가 못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않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줄여놨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흥국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리스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큰 위험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바꿔보자가 나오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보통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식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위험자산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밥벌이로 하는데 물가가 놀라져 버리니까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자본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리 인상 리스크 이번에도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다 안 좋게 만드는 거고 블라드 총재가 지금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계속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 자본이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들, 우수한 기업들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그 전 글로벌의 자본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유는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인데 이번에 금리를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줄여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경기 침체는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리세션 우려, 미국이 이번에 2, 4분기가 금리가 그 GDP가 0% 이하가 나면 그 리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리세션이고요. 근데 이거는 대기업들을 봤을 때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애플이나 테슬라의 인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명품에 대한 인기도 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만 있었고요. 반도체 지수도 사라졌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이 두 개만 비교해서 계속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AMD, 인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GPU 시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채굴과는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에도 채굴 때문에 성장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반도체 지수랑 연결해서 보는 게 이제 4K 그래픽 카드는 좋게 봐요. 지금도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4K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거를 여러분의 화면으로서 쓰는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GPU가 필요하거든요. 이 GPU가 좋은 걸수록 이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사무실 새롭게 내면서 그래픽 카드를 전체적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이전에 썼던 그래픽 카드를 이용했을 때는 HTS를 한 4개나 5개 쓰면은 버벅거립니다. 예, 그럴 정도로 힘든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도 보면서 이것도 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더
높은 화질, 4K에 대한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대응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서버도 좋아야 되고요. 증설도 돼야 되고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6G 이런 세계도 똑같이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투자고요. 이제 위험에서는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의 위험보다는 이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GPU는 성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고요. 원숭이 두 창이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우리나라는 12만 명 수치상 넘어야 됩니다. 뭐 이미 넘었을 것 같은데 수치상으로 못 넘고 있죠. 이유는 뭐냐면 검사비가 5만 원입니다. 그 허들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치료제와 그다음에 항생제를 통해서 낫는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독감처럼 대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이슈는 이건 성병이잖아요. 성병으로 이제 대응이 되고 있는데 확산이 이제 세게 되다 보니까 WHO에서 이번에 지정을 했죠.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땐 치료제와 그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걸로 시장을 무너뜨린다? 셧다운이 된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때 원유, 천연가스, 정전제 이 세 가지가 같이 요동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위로 올라가고 원유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여기를 지금 휴전 비슷한 협정을 3개월 내에 하지 않을까? 그게 긍정적이에요. 이게 나오면 다행히 우리는 이제 침체에서는 조금 침체 우려에서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기간. 근데 그러면 1, 2년 정도의 3% 금리대를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거고 이때가 이제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적인 잠재적 위험 진단 체크는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만큼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이 있는 주기 때문에 월, 하 동안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310입니다. 310을 깰 수도 있지만 금요일 날 기준으로 310을 지키고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턴어라운드를 조금 하지 않을까. 다시 2,400인 수치인 2,400인 320으로 올라서서 이제 단기간은 조금은 반등 내리를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깨지고 303을 본다면 아직 시장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구나라고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고요. 현금 보유 비중은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고요. 여러분 진짜 좋은 정보 가지고 계시고 있다면 그걸 믿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를 믿으면서 대응을 하실 시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이었고요. 주간 프리뷰 보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있죠. 여기 있는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념물 입찰이 끝나고 나면 보통 그 원달러율 떨어집니다. 여기도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원달러율 떨어져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이게 원달러율 1,300원을 깨느냐 안 깨느냐를 이 수목금 중간쯤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깨면은 우리나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있는 실적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스냅이 여기 있죠. 스냅이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안 좋게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GDP도 0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침체라고 생각하면 또 흔들려 제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안 좋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독일과 EU도 똑같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음 주는 허들이 많습니다. 허들이 많은 와중에서도 300선을 지키고 310까지 올라가 있는 300선을 지키고 다시 310까지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것만 막아낸다고 하면 이제 8월이잖아요. 8월에서는 잠시간에 조금은 긍정적인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8월에 캘린더도 다시 봐야 되고 또 하나 이슈는 뭐냐면 신용에 대한 이게 재평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 해소 안 됐던 신용들이 해소되면은 아니면 금리가 높아진다고 하면 여기서도 물량이 조금 쏟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파월 의장이 제일 중요하고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실적 발표고요. 그 다음으로 GDP. GDP는 이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요. PC 물가 지수도 마무리되면서 중요하고 다음 주는 약간은 이제 316이었잖아요. 316이니까 내려온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얘가 310까지 내려올지 300까지 내려올지 보는데 저는 310 원자리에서 아마 막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유는 이제 글로벌의 헤지 펀드들이 아니라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던 펀드들이 있었어요. 그 펀드들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식을 매입할 시기다. 단기간이라도 매집을 하면서 대응을 할 시기겠구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투자를 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지선을 지켜주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점에서 사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할 겁니다. 언젠간 슈팅을 주겠지만 지금은 슈팅 줄 때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지수 기술적 분석하고요. 가상화폐는 저 말고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만 감시 있게 보시면 되고, 가상화폐가 궁금하시면 따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댓글로 남기셔서 물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거시경제만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소개해드릴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믿으셔야죠. 시장 자체를 믿으시고, 뭐 테라 루나 사태처럼 수익률 20%다 그런 것만 안 믿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익절이 가능한 구간 오면 언제나 익절 좀 하시면서 현금 보유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언제까지 한 2년 정도는 익절이 가능한 구간 오면 꼭 현금 보유하면서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시향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이제는 주야간 연결 선물 지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야간에 316.50으로 마감을 했어요. 318 얼마였는데 쭉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동안에 안 떨어지고 있다가 한 방에 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깝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320에서는 여기 고점이죠. 요 고점을 돌파를 못 해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작은 갭을 최대한 제대로 못 메우고 있어요. 321점. 요거를 돌파해버리면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한 그런 받침대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격 대비해서 계속 쭉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십자 도지, 십자형 모양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런 것들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있다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여기도 요거까지 오는데 한두 달 정도 걸리죠. 요거 발생했으니까 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정도 더 걸린다. 아니면 요거 기준에서 한두 달이라고만 8월쯤이겠죠. 8월쯤에 되는 거고요. 다음 주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에서 물량도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확인이 되는 날이에요. 이게 반대 매매 걸려있던 기업들조차도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대응을 하셔도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갭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되겠죠. 여기 있는 갭 하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갭 하나입니다. 네. 요거는 올해 닿기 힘들 것 같고요. 다음에 내년에 진짜 시장이 악재가 사라진다면 여기는 한번 메워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중에 336. 그러니까 요걸로 기준했을 때 340. 그러니까 340 원저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내려올 거예요. 턴하고 다시 내려와서 깨졌다가 요거 올라오면서 340을 닿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 거고요. 340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대충 얼마 정도라고 하면요. 대충 2650인가? 그럴 거예요. 잠깐만요. 이걸로 보시면 되니까, 네, 여기 있네요. 342, 342, 342입니다. 342가 2500, 26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잠재적인 올해의 목표치는 26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넣으면은 가격이 거의로 돌아오지만 대부분의 이 상승세는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이 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올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주봉 기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주봉 기준으로도 갭이 여기 있죠. 여기 330, 337, 340 원전입니다. 주봉 기준의 갭이고요. 주요한 선물. 근데 주봉 기준으로 해서는 여기 살짝 만나고 왔어요. 320 여기 언저리 만났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높고 내년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메우러 가는 거는.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이제 메워야 되는 거죠. 차근차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이 그래서 힘들어요. 자본시장 자체는 지금 최근 내에 좀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이제 빼버리니까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여기서보다 더 떨어진다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지금 300 언저리, 많이 떨어지면 290 언저리에서 막아주고 대응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떨어지는 폭은 한 얼마 정도냐면 250 정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다시? 250이니까 그러니까 급락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 자리인 거죠. 며칠 만에 여기 급락으로 치고 며칠 만에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것처럼 250, 260인데 계속 경기 침체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1800이죠. 1800. 260 같은 경우는 2000. 2000과 1900이죠. 2000과 1900. 그러니까
맥스로 떨어지는 수치는 여기까지라고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수치에서 20% 떨어지면 316이죠. 316인데 아까 저점이 300이었죠. 300에서 더 떨어지는 시점이 저는 20%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20%니까 400 정도 뺀다고 하면 대충 맞네요.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고점이 열려 있다. 중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도 어느 정도인데 거기까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250, 2000이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이 정부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거나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관료가 있다면 결국에는 코로나일 때 상황처럼 그 다음에 2008년도일 때 상황처럼 돈을 풀고 그러니까 이 대출할 여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할 여력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을 꽂아주는 정책을 조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달면 살 수 있는 사람들 살려줘야 되는 정책이 이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은 조금 무량한 기업들한테 2020년도 3월, 5월, 6월쯤 정도 그때처럼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코스피 이제 업종 분석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서로 말고 업종으로 갈게요. 업종에 보시면은 코스닥부터 볼게요. 오늘은 코스닥 월봉입니다. 이 월봉부터 보면 거꾸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이거 닫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거고요. 지금 시장을 아직은 위기가 안 끝났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입장에서는 여기라는 거죠. 몇 개월 있다가 이걸 발생을 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앞에는 없어요. 여기 앞에는 없고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봐도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올 때까지 온 거에 가까운 차트이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셔도 되는 차트에 가깝습니다. 거의 여기 다음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죠. 여기나 그나마 요 정도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업들, 좋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대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900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단기 조정 살짝 오겠죠.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되는 거고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으로는 이제 턴한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너무 많이 깨졌죠. 근데 고점 대비했을 때 고점 깨진 것보다 더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깰 수가 없어요. 더 깰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요거까지는 복구를 해야 되지만 다시 쌍바닥 확인하러 가겠죠. 주봉 기준으로 쌍바닥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이만큼 돈을 안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저저저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하긴 했겠죠. 그때 그 시점에. 근데 저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거 때문에 셧다운 됐으니까 셧다운 끝나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경기 침체 자체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끝나는 걸 생각했어요. 이 순간에서 여기가 금리 인상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랑 닮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악재가 나오면 이렇게 되고 악재가 안 나오면 그냥 요렇게 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기가 여기도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이 구간으로 가느냐 요 구간으로 가서 요로 가느냐 요로 가느냐 싸움인데 저는 확률로 말하면 여기가 60%로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확률이 조금 더. 그러면 요만큼 오르고 떨어질 거니까 한 이 정도 800, 900 정도 올랐다가 이거 반땅 시켜버렸죠. 반땅 시켜버렸으니까 한 요까지 한 게 600, 650 요까지가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화들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 자리고 이 가만히 있을 때 가장 큰 요인은 공매도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안 하더라도 여기는 무조건 공매도 금지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있던 자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규 자금 들어오시지 말고 부채 많이 끌어다 쓰지 마시고 부채는 쓸 수 있을 때 쓰셔야 되고요. 지금은 있는 자본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률 나올 수 있고요. 10% 20% 수익률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 부채를 땡기는 거는 더블업을 목표로 최소 50%를 목표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추세예요. 이게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만나면 싸대기 맞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계속 하향하고 있고 이 하향선에서 만나서 깨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왔는데 안 나와버려서 시장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쯤에는 나와줘야만 그러니까 얘가 한번 올라가줘야 여기 올라타기라도 해줘야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코스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코스닥은 개별주가 강하게 나올 거고 이번에 독감이나 바이오주 관련주로 하면 내려오는 거 만나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 이제 다음 주에 750을 지켜줘야만 얘가 가능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많이 안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월봉부터 볼까요? 월봉은 지금 여기 120선 지지 받는데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요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코스피다 보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이건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같이 일어나는 거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원 안 깨고 계속 버텨준다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6만 원 깨버리면 여기 갔다 와야 돼. 여기 갔다 와야 되니까 한 번 더 밑으로 한 번 살짝 내려왔다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그게 두려워서라도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일목금고 지지니까 요 지지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면은 진짜 악랄한 건데 보통 여기 선에서 안 가잖아요. 안 가고 여기서 머물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좀 닮아 있는 거고 요런 모양이에요. 요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추세로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해서 요거 저는 요거를 바라기 싫은데 요거 옆으로 가는데 못 가버렸죠. 이거는 금리 인상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요렇게 됐고 그럼 요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몇 년간 걸리잖아요. 이 길이만큼을 만들어야 돼. 그럼 이 길이를 만들면 나오죠. 상당히 길죠. 이게 한 3년은 걸리겠죠. 3년 동안은 박스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숏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낫다. 그러면 국가가 돈을 풀 거니까 이게 나오는데 국가가 돈을 푸니까 이거라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중간하게 하면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박스권 안에서만 놓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다고 해서 개별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실적 기반에서 좋은 종목들만 우선행을 합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요 구간에 가까워지는 차트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것도 이제 퀀트 기반에서 이제 런칭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것만 해갖고는 배당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 박스권에서는 좀 짜증나고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목표 수익률을 여기서는 요거 깨지기 전까지는 목표 수익률 100을 잡으면 되는데 여기 박스권에 딱 들어가는 순간 100 잡기 힘들어지고 30에서 50으로 낮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깨고 내려왔죠. 요 길이만큼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받아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나오기 힘들고 여기 구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냐 이제 가는 길인데 여기라고 치면은 이게 내려와서 여기라고 치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면 요거 내려오는 거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올해 연말에 2,600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가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연말 기준으로 혹은 내년 초까지 해서 내년 초 약간까지 해서 요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경기 침체 우려는 거의 사라졌겠죠? 사라져 있지만 이게 내재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여기 보시면 요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년 약간 넘죠. 1년 6개월 정도죠.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나오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요런 구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요거 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딱 그거 주봉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안 깼으면은 괜찮은데 깨는 순간 모든 게 다 시나리오가 다 깨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안 깨졌으면 저는 요 고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좋겠다 생각했는데 참 지나간 거긴 하지만 참 아쉽긴 합니다. 네,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은 여기 저점입니다. 이건 저점 다 찍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터널 안에 있거든요. 그 볼린저 밴드 상에는 요거를 지지하러 갈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큰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갭 하나를 채우러 가지 않을까. 요거랑 요거 정도인데 요거는 이 앞에가 있기 때문에 갭이라고 바로 보기는 힘들고 요거 정도에서는 뭐 채우러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거나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좀 좋겠죠. 23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2350, 2330, 여기 2050이네. 50까지만 딱 보고 여기서 추가 악재가 없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얘도 꺾입니다. 이렇게 꺾여서 올라갈 거고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으로 꺾여서 올라갈 거고 이 세 개가 요거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요렇게 한 번은 여기서 비비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일단 다음 주는 좀 이제 이만큼 올랐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의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조금 내려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2350에서 턴하느냐 2300에서 턴하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두 개 중에 하나로만 턴해도 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서 N자 파동으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로 가면은 그냥 아쉽죠. 여기로 가면 박스권으로 들어가고 이것만 안 깨면 그렇게 된 거죠. 깨버리면 요런 N자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엄청 무서운 건데 그것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큰 손이 중요하잖아요. 큰 손들이 현금 보유했던 큰 손들이 이제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믿지 마시고 그분들을. 그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지금 투자할 기회가 아니냐? 여기도 투자할 기회는 맞았어요. 근데 요거밖에 안 되니까 수익률하고 물려 있다가 터진 거지만 여기도 동일합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이 사신다면 요 구간까지는 연말 기준에서는 요까지는 볼 수 있거든요. 요까지는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기술적 분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서 달러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인데 여기 기준이죠. 여기서 추가를 한 개 할게요. 일목 근육 하나 넣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목 근육표 넣고 지금 요 노란선 추세 타고 갔죠. 요거 계속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꺾여야 돼요. 이게 꺾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꺾인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주 중에. 다음 주가 피크아웃이지 않을까 보고요. 왜냐면 8월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달러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요. 여기도 이제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제 내려온 거거든요. 요거는 그 아니죠. 여기죠. 여기가 금리 인상기에 치솟았다가 이제 다시 내려온 것처럼 이 구간이 이제 나올 시점이다. 다음 주만 딱 지나면요. 그렇게 보이고요. 얘를 고점을 돌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에 가까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돌파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주봉일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딱 보시면은 어, 여기가 이제 고점 찍었고요. 여기는 음봉 받고 이거 음봉 만들었으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고 있고 그러면 요거 나오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죠. 1285원까지는 요 라인 상까지는 한 번은 뒤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갭이 요만큼 벌어져 있을 때 요만큼 길이만큼 벌어져 있고 요것도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러 오지 않을까. 8월 달 동안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원달러율이 이게 1,300원만 깨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순하게 다음 주만 이제 20원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재밌는 거는 급락이 나오는데 얘가 막 올라가거나 하지 않아요. 지금 야간장 보니까 10원으로 다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떨어졌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추가 하락보다는 지금 가격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원 선물이었고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전체 자료입니다. 개별 종목에 관한 자료는 엑셀로서 이번 주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